이게 국수라고 내놓은 거요? 이런 촌스러운 맛으로는 서울에서 절대 성공 못해요. 강준호의 차가운 평가가 국수 집안에 메아리 쳤다. 70세 노인의 주름진 손이 떨렸다. 40년이요. 이 국수를 만든 지가 박만기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장에서 찾는이 없는 시골 국수집 주인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면발처럼 꼬여 있었다. 이 한 그릇의 국수가 잊혀진 미식의 거장을 다시 세상의 빛 속으로 이끌어낼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폐허 같은 주방, 손과 팔에 가득한 화상 자국들, 그리고 빈 국수집. 한때 서울 최고의 손맛을 자랑했던 노장의 손끝에서 이제는 아무도 맛보지 않는 국수가 무심히 탄생한다. 경상북도 청도의 푸른 산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 좁디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청도 손맛국수의 지난 40년은 마치 그 주인장 박만기의 주름살처럼 깊고 아프다. 찬바람 불던 새벽녘 하루도 빠짐없이 국수 반죽을 시작하는 만기 노인의 뒷모습은 마치 외로운 성가도 같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980년대 초 서울 강남에서 승승장구하던 박만기는 만복루라는 호텔 레스토랑의 총주방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요리 경연대회에서 전국 우승을 차지하며 미래가 창창했던 그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국수처럼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 사랑하는 아내가 청도의 고향을 그리워하자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귀향을 결심했던 것.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아내는 15년 전 하늘나라로 떠났고 아들과 딸은 서울로 올라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연락은 1년에 두어 번, 명절 때나 겨우 오는 문자가 전부다. 가슴속에 묻어둔 그리움은 매년 두꺼워지는 사진첩 속 먼지만큼이나 쌓여만 갔다. 오늘도 만기 노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뒤편 작은 창고에서 자신만의 비밀 의식을 치른다. 눈을 감고 손끝으로 느끼는 밀가루 반죽의 탄력, 40년간 고집스럽게 지켜온 육수의 비법, 가리고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특별한 국수 레시피.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작은 국수집에서 만기 노인은 매일 아침 자신만의 의식을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가게 문을 열면 하루의 손님이라고 해봐야 동네 노인 2~3명이 전부다. 점심때쯤 들어와 담소를 나누며 국수 한 그릇을 먹고 가는 것이 일상의 전부. 그럼에도 만기 노인은 육수를 정성껏 우려내고 면을 정확히 삶아낸다. 마치 오늘이 서울 호텔에서 일하던 그 시절처럼.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2시 가게는 텅 비어 있었다. 창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아내와의 추억을 되새기던 만기 노인의 귀에 갑자기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 중반의 젊은 남자였다. 도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거만해 보이는 눈빛. 나이든 손길로 황급히 앨범을 감추고 가게 안으로 들어선 젊은이를 맞이했다. 그가 바로 서울에서 내려온 유명 레스토랑 컨설턴트 강준호였다. 그가 국수 한 그릇을 주문하고 가게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어보는 동안 만기 노인의 가슴은 왠지 모를 긴장감으로 쿵쾅거렸다.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도시의 그림자 앞에 만기 노인은 마치 심판대의 선거처럼 느껴졌다. 이 한 그릇의 국수가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받는 듯한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만기 노인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만의 비밀 레시피로 국수를 만들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버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강준호는 국수를 한 입 먹고 표정이 굳었다. 한 번 더 먹어보고 그릇을 밀어냈다. 육수는 깊은 맛이 있지만 면발이 일정하지 않고 가게는 너무 낡았다는 평가를 냉정하게 내렸다. 할아버지의 손맛이 특별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과장되었다며 혀를 찼다. 현대적인 감각과는 거리가 먼 시골 음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준호는 이런 곳을 추천한 지인에게 실망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만기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평생을 바쳐 완성한 국수 한 그릇이 단 몇 분 만에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참담함이 밀려왔다. 강준호는 자신이 서울에서 손꼽히는 음식 평론가이자 레스토랑 컨설턴트임을 강조하며 청도의 특산물을 활용해 메뉴를 현대화하라는 조언을 건넸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이런 촌스러운 맛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가게를 나서는 강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기 노인은 주방으로 돌아갔다. 떨리는 손으로 냄비를 들다가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40년간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냄비였다. 쏟아진 국물처럼 만기 노인의 자존심도 바닥에 흩어졌다. 밤이 깊어 골목이 고요해진 시간, 만기 노인은 방 한구석에 놓인 오래된 트렁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영광을 증명하는 요리대회 메달들과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고이 접혀 있었다. 반짝이는 금메달과 은메달,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 경연대회 대상이라 쓰인 상장.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총주방장으로 일하던 시절의 사진 속에서 젊은 만기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만기 노인은 아내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자신이 청도로 내려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행복했다고. 하지만 깊은 한숨과 함께 흘러나온 눈물은 그의 진심을 배반했다. 서울에서 온 젊은이의 평가가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건드린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자 만기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 뒤편으로 향했다. 오늘따라 특별한 의욕이 솟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비밀 레시피 노트를 펼치며 30년 전 아내와 함께 개발했던 청도 한우 육수국수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내놓지 않았던 특별한 레시피였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면을 뽑고 청도의 맑은 물로 우려낸 한우 육수에 지역 특산물인 미나리 향을 더했다. 젊은 시절 연마했던 칼솜씨로 고명을 정교하게 썰어 얹었다. 완성된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만기 노인의 인생이 담긴 예술 작품 같았다. 그날 오후 다시 강준호가 가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전날과 달리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만기 노인은 준호를 보자마자 특별히 준비한 국수를 내놓았다. 준호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한 입, 두 입 먹어보더니 표정이 변했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이 국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물어보았다. 사실 전날 밤 준호는 가게 주변을 걷다가 우연히 뒷마당에서 요리하는 만기 노인의 모습을 보았다고 고백했다. 그 장인 정신에 감동받아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특히 국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준 노인의 집중력과 섬세함은 일생을 요리에 바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만기 노인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자신이 왜 청도로 내려왔는지, 아내와 함께 어떻게 이 국수 레시피를 발전시켜 왔는지 이야기했다. 준호의 눈에는 점점 존경의 빛이 어렸다. 도시의 젊은이와 시골의 노인 사이에 묘한 교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준호는 갑자기 제안을 건넸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전통의 맛 페스티벌에 만기 노인이 참가해달라고.
전국의 숨은 맛집을 발굴하는 이 행사는 미슐랭 평가단도 참석하는 권위 있는 자리였다. 만기 노인은 놀라움과 함께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설득에,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생전에 자신을 늘 응원했던 기억에 만기 노인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만기 노인은 오랜만에 아내의 꿈을 꿨다. 꿈속에서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만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의 국수를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에요. 새벽녘 청도의 작은 국수집 앞에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섰다. 강준호가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에는 긴장한 표정의 만기 노인이 앉아 있었다. 트렁크에는 국수 재료와 도구들, 그리고 40년이 넘은 오래된 주방 앞치마가 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아내가 청도로 내려올 때 선물로 준 물건이었다. 서울로 향하는 길, 만기 노인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준호는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만기 노인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전부를 털어놓았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총주방장이었던 시절 국제요리대회에서 한국 전통 음식으로 우승했던 이야기, 그리고 병든 아내를 위해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청도로 내려온 결정. 준호의 눈이 커졌다. 노인의 이력이 믿기지 않았다. 서울 요식업계의 전설로 불리던 만복루의 박세프가 바로 이 노인이었다니. 준호의 아버지도 종종 그 이름을 언급했었다. 갑자기 사라진 천재 요리사에 대한 미스터리가 눈앞에서 풀리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노인에게 왜 그토록 유명해진 후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물었다. 만기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내가 폐질환으로 투병하던 중 의사가 청정한 시골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는 것. 아내는 처음에 만기의 경력을 생각해 거절했지만 만기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청도로 내려온 초기 두 사람은 작은 국수집을 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내의 건강도 차츰 나아졌다. 하지만 15년 전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만기 노인은 혼자서 국수집을 지켜왔다. 자식들은 각자의 꿈을 쫓아 서울로 떠났고 점점 연락도 뜸해졌다.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페스티벌 준비를 시작했다. 준호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만기 노인은 오랜만에 서울의 밤을 보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에 감회가 새로웠다. 아내와 함께 서울을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페스티벌이 열리기 전날 준호는 만기 노인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유명 셰프들과의 만남이었다. 놀랍게도 그중 몇몇은 젊은 시절 만기 노인의 요리를 맛보고 요리사의 꿈을 키웠다는 셰프들이었다. 그들은 갑자기 사라진 전설의 셰프를 다시 만나게 되어 감격스러워했다. 그날 밤 만기 노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요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내를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실은 완전한 포기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했음을 깨달았다. 청도에서의 40년은 겉보기에는 잊혀진 시간 같았지만 실은 아내와 함께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페스티벌 당일 만기 노인은 일찍 일어나 모든 준비를 마쳤다. 손수 가져온 면 반죽기와 특별한 육수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다듬었다. 페스티벌 장소에 도착했을 때 만기 노인은 잠시 주춤했다. 화려한 장식과 현대적인 조리 기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낡은 도구들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만기 노인을 위해 특별한 부스를 준비해 두었다.
청도의 자연을 연상시키는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만기 노인은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준비를 마치고 페스티벌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만기 노인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기도했다. 페스티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처음에는 관람객들이 만기 노인의 소박한 부스를 지나쳤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다른 부스들에 비해 너무 소박해 보였기 때문이다. 만기 노인은 묵묵히 국수를 만들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면을 볶고 육수를 따르고 고명을 얻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었다. 점점 만기 노인의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인의 손놀림에 호기심을 보이다가 국수를 맛본 이들이 감탄의 소리를 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어느새 만기 노인의 부스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었다. 심사위원들도 이 진풍경에 눈길을 돌렸다. 그 중에는 유명 미슐랭 평가단도 있었다. 그들은 만기 노인의 국수를 맛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단순해 보이는 국수 한 그릇에서 이토록 깊은 맛과 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동받은 것이다. 그때 페스티벌 행사장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두 사람이 허겁지겁 들어오며 만기 노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만기 노인의 아들과 딸이었다. 뉴스를 통해 아버지가 페스티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다. 특히 아들은 10년 전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후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이 기회를 통해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만기 노인은 자신의 부스 앞에 선 아들과 딸을 보며 놀란 눈을 깜빡였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그동안의 불효를 사과했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꼭 안았다. 40년간 지켜온 국수집이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주변에 모인 관람객들과 심사위원들은 이 감동적인 가족 상봉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훔쳤다. 만기 노인의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이야기이자 한 남자의 평생을 담은 예술이었던 것이다. 페스티벌 현장은 이제 만기 노인의 부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전설의 박셰프가 돌아왔다며 흥분했다. 30년 전 서울을 떠났던 전설적인 요리사의 귀환이라니 요리계에서는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다. 수많은 음식 평론가와 블로거들이 만기 노인의 부스 앞에 모여들었고 그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았다. 만기 노인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국수를 만들며 꿈꿨던 순간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아내와 함께 개발한 특별한 청도 한우 육수 송국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다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만기 노인의 국수는 외형적으로는 단순했다. 쫄깃한 면발, 투명한 육수, 그리고 소박한 고명. 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사람들은 깊은 맛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청도 한우의 감칠맛, 미나리의 은은한 향, 그리고 40년간 완성해온 비법 육수의 조화는 그 어떤 화려한 요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오랫동안 만기 노인의 부스 앞에 머물렀다. 특히 미슐랭 평가단으로 알려진 프랑스인 심사위원은 국수를 먹은 후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다. 그는 만기 노인에게 다가와 이 국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담은 예술작품이라며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을 만날 수 있어 영광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만기 노인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부스에서 함께 일하며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을 좁혀갔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요식업계로 진로를 바꾸려 했던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고 그동안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실패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만기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페스티벌 마지막 날 시상식이 열렸다. 만기 노인은 주최 측으로부터 특별상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무대에 오른 만기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다. 아내와의 추억, 청도에서의 40년, 그리고 다시 만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전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언론사들이 만기 노인을 인터뷰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놀라운 소식은 미슐랭 코리아 측에서 만기 노인의 청도 국수집을 방문해 정식 평가를 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시골의 작은 국수집이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페스티벌의 주최 측은 만기 노인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마련했다. 유명 셰프들과 음식 평론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기 노인은 주빈으로 초대받았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이 자리에서 만기 노인은 어색함을 느꼈지만 준호와 자녀들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식사 도중 한 젊은 셰프가 만기 노인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다. 그는 만기 노인이 서울에서 일할 때 단 한 번 맛본 요리에 인생을 바꿨다고 고백했다. 15살 때 어머니와 함께 만복루를 방문했던 그 소녀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가 되어 있었다. 한 그릇의 음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만기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가 늘 말했던 것이 맞았다. 음식은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라고. 40년 동안 잊혀지고 고립된 채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요리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페스티벌이 끝난 후 만기 노인은 잠시 서울에 머물며 준호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청도의 국수집을 리모델링하고 아들과 함께 운영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했다. 만기 노인의 손맛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사무실로 급한 연락이 왔다. 미슐랭 코리아 측에서 계획을 변경해 다음 주에 청도를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만기 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 리모델링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슐랭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준호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했다. 화려한 장식이나 현대적인 시설이 아니라 40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그 공간 자체가 만기 노인 요리의 진정성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만기 노인은 원래 모습 그대로의 국수집에서 미슐랭 평가를 받기로 결정했다. 청도로 돌아간 만기 노인과 그의 가족들은 밤낮으로 준비에 몰두했다. 딸은 SNS를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했고 아들은 주방 기구들을 점검하고 정리했다. 마을 주민들도 소문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40년 동안 묵묵히 국수를 만들어 온 노인을 위해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었다. 드디어 평가 당일 아침부터 국수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SNS를 통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든 것이다. 만기 노인은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면을 뽑고 육수를 우렸다. 하지만 이날은 특별했다. 아내의 사진을 주방에 걸어두고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 하루만 자신의 손을 통해 아내의 레시피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미슐랭 평가단이 도착했을 때 만기 노인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페스티벌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프랑스인 심사위원이 직접 방문한 것이었다. 그는 이미 만기 노인의 국수를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확신했으며 직접 청도까지 찾아와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다. 가게 안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손님들은 만기 노인의 국수를 맛보기 위해 2시간씩 기다렸고 심사위원은 주방에서 노인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다.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는 노인의 모습에서 그는 평생을 한 가지 일에 바친 장인의 숭고함을 발견했다. 심사위원은 국수를 먹은 후 주방으로 들어와 만기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전했다. 내년 미슐랭 가이드에서 그의 국수집이 특별상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전통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만기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국수집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만기 노인의 성공을 축하했고 준호는 서울에서 특별히 샴페인을 가져와 건배를 제안했다. 만기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수의 비법을 배우겠다고 선언했고 딸은 가게의 마케팅을 돕겠다고 나섰다. 잔잔한 축하 자리에서 만기 노인은 문득 아내가 보고 싶어졌다. 잠시 자리를 비워가게 뒤편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아내가 생전에 가꾸던 작은 정원이 있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만기 노인은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당신 덕분에 자신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맛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때 멀리서 아들이 만기 노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뉴스 특보가 나왔다는 것이다. 국수집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TV에서는 만기 노인의 이야기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잊혀진 미식의 거장, 40년 만에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만기 노인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페스티벌에서의 장면들, 청도 국수집의 모습, 그리고 만기 노인과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30년 전 신문 기사였다. 한국 요리의 자존심, 세계를 놀라게 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속에서 젊은 만기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빛나고 있었다. 방송은 만기 노인의 국수집이 미슐랭 특별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과 함께 이것이 한국 전통 음식의 세계화에 큰 의미가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로 마무리되었다. 만기 노인은 TV 앞에서 벙어리 장갑을 낀 듯한 기분이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국수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더 모여들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유명 셰프들, 음식 평론가들, 그리고 놀랍게도 만기 노인이 30년 전 만복루에서 함께 일했던 주방 동료들까지. 그들은 모두 만기 노인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하루아침에 잊혀진 시골 노인에서 미식계의 전설로 부활한 것이다. 하지만 만기 노인은 그 어떤 명예보다도 오늘 밤 자신의 곁에 돌아온 가족들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아들과의 화해는 그 어떤 미슐랭 별보다 빛나는 순간이었다. 밤이 더 깊어가자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만기 노인의 가족과 준호뿐이었다. 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뒷방으로 들어갔다가 오래된 기타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만기 노인이 젊은 시절 즐겨 치던 기타였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청혼할 때 불렀다는 노래를 조심스럽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는 아들의 모습에서
만기 노인은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노래가 흐르는 동안 국수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로운 공간이 되었다. 그 순간 만기 노인은 확신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화려한 명예나 부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평생 꿈꿔온 행복이라고. 미슐랭 특별상 발표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청도의 작은 국수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청도 손맛이라는 새 간판 아래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된 공간은 여전히 정겨운 시골 감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내려온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명소가 되었고, 평일에도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였다. 만기 노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은 서울에서의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아버지의 국수집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학창 시절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숨겨왔던 꿈을 이제야 실현한 것이다. 딸은 서울과 청도를 오가며 가게의 온라인 마케팅과 예약 시스템을 관리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만기 노인 자신에게 찾아왔다. 굽었던 허리는 조금 펴졌고 눈빛은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았다. 매일 아침 5시 여전히 가게 뒷마당에서 비밀의식을 치르지만 이제는 아들이 함께했다. 아버지의 모든 비법과 철학을 전수받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준호는 매달 한 번씩 청도를 방문했다. 그는 만기 노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한 그릇에 인생 마이너스 잊혀진 미식의 거장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이미 출판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다.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만기 노인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을 열자는 것이었다. 처음에 만기 노인은 망설였다. 청도를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호의 아이디어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청도 본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서울에는 청도 손맛 서울점을 열어 주방장은 만기 노인이 직접 발탁하고 교육하는 방식이었다. 레스토랑 개업식 날 만기 노인은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었다. 청도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다. 서울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청도로 내려갔던 그날, 그리고 40년이 지나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지금.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다. 청도 손맛 서울점은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자리했다. 외관은 현대적이었지만 내부는 청도의 자연과 전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벽면에는 만기 노인과 아내의 사진들, 국수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입구에 놓인 오래된 면 반죽기였다. 만기 노인이 40년간 사용해온 그 도구는 이제 레스토랑의 상징이 되었다. 개업식에는 미식계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놀랍게도 미슐랭 코리아의 대표도 자리를 빛냈다. 그는 만기 노인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청도 손맛이 미슐랭 가이드 최신판에서 별 하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전통 국수집으로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연단에 오른 만기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내에 대한 사랑,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요리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진정한 손맛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철학이었다. 음식에 정성과 사랑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40년간 지켜온 그의 비결이었다. 축하 행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고
많은 손님들이 만기 노인의 국수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섰다. 만기 노인은 개업 첫날 직접 주방에 들어가 국수를 만들었다. 새로 영입된 젊은 셰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며 그의 손맛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했다. 저녁이 되자 만기 노인은 잠시 주방을 빠져나와 레스토랑의 VIP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30년 전 만복루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만기 노인의 요리를 맛보고 요리사의 꿈을 키웠다는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만기 노인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파티 중간 한 노신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만기 노인이 처음 요리를 배웠던 스승이었다. 90세가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성공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만기 노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스승은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만기 노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스승이 평생 아껴온 특별한 조리도구였다. 대를 이어 전해지는 장인의 혼이 담긴 물건이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만기 노인은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맞이한 이 놀라운 변화들. 잊혀질 뻔했던 자신의 요리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다시 하나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아내가 자신에게 준 선물 같았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만기 노인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밝은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아내가 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그는 내일 아침에 돌아갈 청도의 작은 국수집을 생각했다. 그곳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보금자리였다. 서울에서의 성공은 달콤했지만 만기 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청도의 작은 국수집에 있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아내와 함께 보냈던 소박한 행복의 시간들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다. 이제 그는 남은 인생을 청도에서 아들과 함께 국수를 만들며 아내의 기억을 지키는 데 바치기로 했다. 한 달 후 만기 노인은 청도 국수집의 벽에 특별한 액자를 걸었다. 그 안에는 미슐랭 별과 함께 아내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나란히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정한 손맛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당신이 가르쳐준 이 진리를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매일 아침 국수를 만들기 전 만기 노인은 이 액자 앞에서 잠시 묵념을 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면을 볶고 육수를 우리고 정성 어린 손길로 한 그릇의 국수를 완성했다. 그 한 그릇 속에는 인생의 모든 맛이 담겨 있었다. 달콤함과 쓰라림, 그리움과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맛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